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땡큐 베리머니 30화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땡큐 베리머니도 투자 핫 키워드로 함께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최근 미국 월가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피격 사건 이후 대선 과도가 순탄해 보이자 이 투자자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이 다시 금융가를까요? 간단히 말해서 트럼프 정책에 베팅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자, 얼마 전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이미 트럼프의 미국을 그리며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형세입니다. 자, 미국 중소형주들의 지표 중 하나인 러셀 2000이 대표적인데요. 자, 러셀 2000은 지난주 목요일 2020대 포인트였는데 일주일이 지난 현재 2240포인트를 상회하는 등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도 트럼프 트레이딩 테마가 계속 상승 행진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방산과 에너지, 가상화폐인데요. 강한 미국 정책이 국방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방산주가 올랐고 트럼프는 화석 연료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펴왔기에 이 전통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는 섹터와 달리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는 섹터와 달리 기존 바이든 정부의 RA 법안과 함께 강하게 올랐던 친환경 기업들에게는 악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감세 정책과 대규모 재정 지출은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호재로 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국채 시장은 이미 이를 반영하기도 했고요. 자, 이를 통해서 최근 시장의 트렌드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상으로 투자 핫 키워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땡큐 베리 머니 30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전력난 이야기입니다. AI 산업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에 걸맞는 데이터 센터들의 생산량도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요,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새로운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AI 시대의 마지막 수혜주라고 불립니다. 바로 전력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주제로 잡았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 오늘도 코세프 글로벌 전력 반도체 ETF에 대한 소개까지 들어보시고 오늘도 여러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커피 그리고 퀴즈 타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저와 함께 방송 이끌어갈 키움 투자자산운용 이은용 책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은 오늘 전력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난이 이슈인데 이를 통해서 좀 주목받는 산업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력난이 그렇죠. 큰 이슈입니다. 네.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공급은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다 보니까 뭐 전선, 변압기, 전력 설비 기업들의 어떤 주가는 되게 좋았고요. 네. 이 전력 부족 현상은요.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이기보단 장기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때문에 전력 부족의 원인을 좀 더 알아보시고 이를 투자에 활용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전력 부족이 진짜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고요. 지금 채팅창에 포말님께서도 전력 소비가 늘어난 만큼 관련 주식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전력에 대한 수요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급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새 전선, 변압기 이런 관련주들이 주가가 진짜 좋았는데 전력 부족의 원인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전력 부족 원인 하면은 또 얘기 나오는 게 또 네. AI입니다. 결국도 AI군요. 네, 맞습니다. 예. AI 기술이 발전을 하는 게 전력 부족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뭐 쉽게 생각해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는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네. 이를 이제 바탕으로 추론을 하고요. 또 이제 AI 분야의 다른 기술을 예로 들어보면 뭐 대형 언어 모델,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애들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처리 및 관리하도록 하려면 이 IT 인프라를 보관하는 물리적인 시설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이걸 저희는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죠. 네. 이 데이터 센터는요, AI 기술이 다양한 서비스로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요. 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요. 심지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앞으로 15년간 데이터 센터 건설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는 전력량 있잖아요. 네네. 전기를 도대체 얼마나 쓰길래 이게 부족하다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 우리가 지금 여름이잖아요. 지금 네. 뭐 채팅창 보니까 달뒤의 토끼님도 날도 더워지고 덥다 하는데 우리도 요새 좀 전력할 때 항상 여름에 위험하다. 네네. 블랙아웃 온다. 이런 거 하는데 그런 전력량과는 비교가 안 되나요? 그렇죠. 사실 수치상으로 좀 보자고, 수치상으로 봐보면,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프레시전트 리서치라는 데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시장 규모는 10년 동안 연평균 28% 성장을 할 거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 또 EIA라고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라고 있는데요. 예. 데이터 센터가 유발하는 글로벌 전력 수요는 2022년에 460테라와트시에서 2026년에 1000테라와트시로 급증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1000테라와트시가 체감이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사실 뭔가 느낌이 잘 안 와요. 네, 근데 얼마만큼인지. 이 정도면요, 일본 전체 국가 전력 수요에 맞먹는 정도입니다. 네, 한 나라의 전력 수요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력 부족은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디폴트 값이 된 것 같은데 해결책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전력 부족에 대한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고요. 뭐 쉽게 생각해서 첫 번째로는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발전소를 더 지어서 그렇죠. 전기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 근데 요즘은 이제 ESG가 화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에너지 섹터, 에너지인 화석연료, 그렇죠. 화석연료 이런 쪽의 발전은 얘기가 잘 안 되고 태양광이나 원자력 발전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네. 활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빌 게이츠가 뭐 차세대 원자력 발전에 투자를 하겠다. 예, 그런 이야기도 사실 그렇죠. 뉴스로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전력난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고요. 전력 효율화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개인들이 전력 효율화 하면은 뭐 아껴 쓰는 거죠. 아나바다. 예. 예, 아껴 쓰고 또는 뭐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쓰는 것이고요. 근데 얘를 산업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기계, 장비, 시설 등에서 전력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 전력 효율화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전력 반도체입니다. 그렇군요. 드디어 오늘의 주제, 전력 반도체가 이제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력 반도체가 그 열쇠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 AI 그리고 반도체라는 제 머릿속 알고리즘을 가면은 결국 이제 나오는 거는 GPU, 네. HBM 이런 쪽만 좀 생각이 나는데 전력 반도체 이거 좀 새로 생겨난 키워드는 아니죠? 네, 그렇죠. 전력 반도체가 이게 단어는 좀 생소하긴 한데요. 맞아요. 뭐 새로 생겨난 기술은 사실 아니고요. 예전부터 계속 사용되어던 부품입니다. 네. 이게 전력이 들어가는 제품에는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뭐 형광등, 안전기, 조명, 뭐 TV, 또 카메라, 핸드폰. 네, 핸드폰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이 전력 반도체라는 개념은 전력의 흐름을 제어하는 반도체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전자기기마다 필요한 전력의 크기나 네. 뭐 전압의 크기도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품이나 장치에 맞게 전력을 뭐 교류와 직류를 변화를 해준다든지 전압을 높여준다든지 뭐 전력을 분배 혹은 제어하는 등의 부품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하는 부품이 반도체의 일종인 전력 반도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하면 주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강한 애들이고요. 네네. 근데 사실 반도체의 개념을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저장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다 비메모리 그렇죠. 반도체라고 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연산을 하는 CPU나 GPU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전력 반도체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긴 좀 우리가 비메모리를 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력 반도체의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역할을 해주나요? 전력 반도체라는 부품의 핵심 목표는요, 네. 전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요. 효율. 예, 그러니까 뭐 직류 교류 변환하고 전압을 끌어올리고 네. 전력을 공급 배분하는 뭐 조정이나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전력을 공급하고 배분하는 그 전력의 운용 과정에서
필시적으로 이 전력의 손실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손실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에너지 효율을 결정을 하고요.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전력 반도체의 성능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차세대 전력 반도체 업체들이요, 새로운 소재를 이용을 해서 전력의 효율화를 높이는데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력 반도체를 그러니까 이제 소재를 신소재로 좀 바꿔서 효율성 높이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전력 반도체를 하면은 가장 뭐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SiC. 네. 이제 화학 용어를 좀 섞습니다. 거기에 네네. 뭐 GaN 반도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합물 반도체가 어떤 거고 네. 이걸 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질문에 대답을 말씀을 좀 드리려면, 네. 일단은 예전부터 써오던 전력 반도체 소재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실리콘 규소라고 하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실리콘은 가격도 저렴하고 형태를 제어하기도 좋고요. 그런데 이 실리콘이 고전압이랑 고온에 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175도가 넘어가면은 이 반도체로서의 성질이 잃어버립니다. 네. 그런데 이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 뭐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같은 경우는요, 이 지금 뭐 TV나 스마트폰 같이 이런 좀 단순한 환경보다 훨씬 더 고온, 고전압, 고주파와 같은 거친 환경에서 다뤄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 환경에서, 이 거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게 여기서 사용되는 게 이제 화합물 전력 반도체이고요. 네. 이 화합물 전력 반도체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 화합물을 소재로 하고요.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셨던 SiC, 같은 말로 탄화규소 혹은 실리콘 카바이드. 그리고 또 하나가 GaN, 뭐 간이라고도 나오더라고요. 예.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SiC는 실리콘과 탄소의 결합이고요. GaN은 질소와 갈륨의 결합입니다. 위 두 소재는요, 단일 소재 대비해서 물리화학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온, 고전압, 고주파 같은 거친 구동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전력 손실이 적어서 에너지 효율도 높고 작고 가벼우니까 경량화도 또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이 산업은요, 어떤 기술의 혁신이나 진보가 있을 때 산업의 점프업이 있고요. 그렇죠. 전력 반도체 기술이 이렇게 혁신의 키가 되고 있다. 이게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거꾸로 표현하면은 여기 이제 점프업 단계를 앞두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전력 반도체가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거친 환경, 우리가 전력을 사용하는 곳이 되게 뭐 안전한 곳만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뭐 어떻게 스크래치가 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를 좀 이제 거친 생활에서, 거친 환경에서도 좀 보호가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거, 우리가 전력 반도체의 효율성 그리고 쓰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신님께서도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해가 잘 된다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저희 땡큐베리머니 단골 네. 또 이제 시청자 분이시거든요. 항상 저희가 감사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력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딱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여기를? 네, 이거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전력이 있는 곳에는 다 전력 반도체가 사용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요. 전력 수요에 대한 폭증은 곧 전력 반도체 수요에 대한 폭증을 예고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전력 반도체 수요처를 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전기차가 나오는데, 전기차의 심장은 모터잖아요. 네,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는 교류 전류를 쓰는 교류 그렇죠. 모터이고요. 네. 근데 전기차에서 이제 에너지가 나온 게 또 배터리인데, 배터리는 또 직류 전기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교류랑 직류를 또 변환하는 인버터라는 게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전력 반도체이고요.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맞아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중에 뭐 태양광 발전을 예로 들어보면 태양광 패널 있잖아요. 거기서 생성된 전력을 이제 또 송전을 또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도 직류와 교류의 변환이 필요한데, 그 인버터, 거기서도 전력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AI 슈퍼사이클을 탄 데이터 센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향 비즈니스가 커지는 가운데 전기차 수요는 살짝 꺾인 측면이 있지만, 맞아요. 그래도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회복의 시점이 보이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 시장을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막 그렇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뭐 데이터 센터, 전력량 이런 이슈가 계속 되면 될수록 지금 보면은 뭐 변압기 그리고 전선 이런 쪽의 시세
시세는 한번 쫙 돌았거든요, 시장에서. 네네. 아마 여기도 좀 주목을 받을 타이밍이 곧 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전력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점점 궁금해지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아는 기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랬을 수 있는데요. 네. 몇 가지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인피니온입니다. 독일에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고, 예.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요. 얘네가 이제 1999년에 지멘스 반도체, 지멘스. 거기서 부서가 독립해서 설립이 된 거고요. 네.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상위에 있는 기업이고요. 미국의 온세미컨덕터, 온세미라고 있는데 여긴 또 차량용 반도체 분야 선두 기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999년에 예. 모토로라 있죠? 모토로라는 데에서 반도체 산업 부분이 분사를 해서 설립된 설계 및 생산 기업이고요. SiC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지난해 시장 점유율 2위를 나타낸 기업이고요. 예. 얘네는 테슬라, 현대차, 기아차, BMW, 어. 니오 같은 글로벌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예. 세계적인 전력 반도체 기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랑도 인연이 좀 있는데 경기도 부천시에 SiC 웨이퍼 생산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명한 데가 미국에 있는 울프스피드라는데요. 울프스피드는 SiC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피니온, 미국의 온세미, 그리고 미국의 울프스피드, 전력반도 특히나 인피니온 보면 여긴 독일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거 좀 투자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력 반도체 지금 기껏 이야기했더니 그래서 해외 주식 하라는 건가요? 라는 생각으로 좀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여기 좀 투자할 방법은 따로 없나요, 지금? 네. 저희 ETF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좋아요. 예.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줘야죠. 네, 저희 키움 투자 자산 운용에서 네. 12월 말, 작년 12월 말에 출시한 코세프 글로벌 전력 반도체 ETF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생소한 개념인 전력 반도체 업체에 저희 ETF를 통해서 쉽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6월 말 기준으로 구성 종목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미국, 유럽, 한국 상장된 반도체 및 전자장비 기업 중에서 전력 반도체 관련 사업을 하는 15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3개 기업 있죠? 네. 그거 외에도 코히어런트, 여기가 유명하죠? 다이오즈, 예. 비쉐이, 인페이즈 에너지, 알레그로 마이크로 시스템즈, 나비타스 등을 담고 있고요. 네. 또 한국 기업으로는 KEC, 그렇죠. KEC랑 RF, HIC 등을 담고 있습니다. RFHIC는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군요. 네. 제가 여기 5G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이 전력 반도체를 잘 만들고 있는 KEC와 RFHIC 국장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 친숙하셔가지고 네. 이런 게 들어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NY리님께서도 채팅창에 올려주신 내용 보니까 다시 보기 해야 돼. 순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방금 이제 이은영 책임이 얘기해줬던 다양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하나하나 기업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세계에서 가장 전력 반도체 제일 잘 만드는 10개의 회사가 모여있는 ETF다. 이렇게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ETF는 어떤 분들이 좀 하면 좋아요? 네, 어떤 분들한테 저희 ETF를 추천을 드릴 수 있냐? 네, 성장성이 보이나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한 반도체계 숨은 실력자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께 권해 드리는 바고요. 사실 지금 반도체 ETF는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죠. 진짜 많아요. 네,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ETF, 반도체 ETF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머릿속에서 다양한 단어들이 막 떠오를 거예요.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소부장, AI 반도체, HBM 정말 많은 단어가 떠오르죠. 근데 여기서 전력 반도체는 아직 시장에 관심을 좀 덜 받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시차를 예로 좀 들어보자면 챗GPT 같은 경우에 이제 2022년에 챗GPT가 처음 나왔어요. 2022년 말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활용이 본격화된 건 2023년 말입니다. 예. 그리고 올해 돼서 이 챗GPT 같은 그 생성형 AI로 인한 전력 수요에 대한 이슈가 터지기 시작한 건 또 올해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시차가 이렇게 존재를 하죠. 한 3, 4개월씩 이렇게 딜레이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또 되게 거대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오늘 막 뉴스를 막 발표를 해서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할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일 뭐 바로 주가가 뛰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는 숨은 실력자라고 하는 거고요. 뭐 특히나 또 전기차 모멘텀은 요즘 좀 약해지긴 했지만요.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 그럼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갈 때를 대비해야 될 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AI와 함께 데이터 센터랑 새로운 수요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전방 산업 성장과 함께 갈 전력 반도체에도 기대를 해볼 만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키움에서 인스타그램 채널도 개설했습니다. 금융 지식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소통하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자막으로 현재 나가고 있는 아이디입니다. 자, kiwoom.am, kium.am 검색하셔서 팔로우 한 번씩 해주시고 카카오톡 친구도 추가해 주시면 여기도 저희가 확률 더 높여서 기프티콘 추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전력 반도체를 통해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와 인사이트 드렸으면 하는 시간이었고요. 저희 땡큐 버리머니도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서 이은영 과장님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머니였습니다.